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시장이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불안불안한 어떤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에 반해 이더리움이 그나마 선방을 어느 정도 해줘서 알트코인이 어느 정도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와중이긴 한데 일단 비트코인에 관한 얘기는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드리고 우리가 이제 기다리는 거는 과연 양적 완화가 언제 정도의 진짜 시행이 되냐, 그리고 인프라 법안이 결론이 어떻게 도출하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하반기 우리가 기다린 이제 진짜 불장이 올 텐데, 이제 오늘 영상도 이제 보시다 보면 대충 이제 흐름은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흐름을 보실 때 두 가지를 우리가 되게 많이 눈여겨봐야 되는데, 코로나에 관한 거, 그리고 코로나 백신에 관한 얘기랑, 그리고 또 나머지 하나는 지금 락다운 되는 거, 그런 거에 관한 아마 관점을 보시면 대충 아마 전 세계 경제 흐름을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전 세계 경제가 잘 흘러간다, 락다운도 없다, 폐쇄도 없다면 뭐하러 거기다 대고 돈을 또 풀까요? 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많이 보여드리는 거예요. 나는 그냥 오늘 비트코인 얼마 오르면 오르는 거야, 이렇게만 보시는 게 아니라 흐름을 봐야 우리가 이제 향후의 추세를 볼 수 있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어제는 제가 그런 뉴스를 보여드린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어제는 유로에서 미국을 안전한 여행 국가로 지정하는 거에 관해서 차단시켰다, 제거시켰다. 그래서 미국을 가려면 백신을 어떻게 맞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아니면 못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락다운 시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국무부에서, 여기 보면 US 스테이트 디파트먼트가 국무부거든요. 국무부에서 오늘 같은 경우 캐나다를 이런 식으로 안전한 국가로 지정해서 배제시켰어요. 그래서 여행을 가지 마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영업 하시는 분들만 락다운 됐다, 이것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와 국가 간에 모두 다 지금 차단됐다는 얘기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상황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주식 시장이 됐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도 명확한 방향성이 나오지 못하게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양적 완화는 결국엔 이제 진행될 거고, 이제 이것도 이제 보시면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얘기가 아마 나올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이것도 나왔는데, 센트럴뱅크에서 그거죠, 이제 소비자 신뢰지수, 콘슈머 콘피던스니까 소비자 신뢰지수인데, 이게 지금 현재 나온 게 113.8인데 전에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게 123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측치보다 많이 하향해서 나왔다는 얘기고, 전에 나왔던 그 콘피던스가 129.1이었다. 그러니까 전보다 사람들이 소비자 신뢰지수가 엄청나게 하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경기가 안 좋을 거다 예측을 해서 돈을 안 쓰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게 사실은 연준이에요. 테이퍼링에 관해서 언급을 하려면 인플레이션 지수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경기가 선행돼서 어느 정도 회전이 돼야 되는데, 소비자 신뢰 지수가 많이 떨어지고 현재 안 좋게 나왔다는, 지난번보다 안 좋게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향후에 뭐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결국엔 돈이 풀릴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명분 삼아서 연준은 움직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왜냐면 명분 입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비자 신뢰 지수에 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체 경제 상황과 개인적 재무 상황에 대해 소비자가 낙관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경제 지표이다. 신뢰 지수가 높은 사람이 경제 안정과 그들의 소득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는 지출 활동 및 경제적 의사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데, 소비자 신뢰 지수는 전반적인 경제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이번 달 중순 무렵에 연준에서 FOMC 회의가 이제 연결될 텐데, 아마도 이것도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높을 경우 소비자들은 더욱더 많이 구매하게 된다. 반면에 신뢰 지수가 낮을 경우 소비자들은 더 저축하고 적게 소비한다. 경제가 이제 냉각기란 얘기죠. 현물 경제 자체가.
소비자 신뢰지수가 월별 경향은 소비자의 현재 경제 상황과 그들의 개인적 재무 상황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다. 경제가 꽁꽁 얼어붙었어. 사람들이 돈 쓰지도 않아. 자영업 시장이 얼어붙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자리 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비자 신뢰지수가 이렇게 낮아지고 있고 거기다가 일자리 수도 많이 안 늘어나면 아마도 명분 삼아서 머지않은 시간 내에 아마 영적 완화를 대대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머지않은 시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뭐 이게 사람들은 일주일 상관, 2주일 상관 이렇게 보는데 이번 달은 아마도 혼란스럽게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개미 털기를 하기 위해서 롤러코스터 장세다운 장세를 지난달보다 더 확실하게 화끈하게 아마 만들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플랜 B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난달에는 마감이 47,000달러 언저리가 될 건데 이번 달은 본인들이 이제 보기에 43,000달러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미 예견 개진을 했었고 제가 경제적인 측면 뭐 여러 가지 것을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결론 도출해도 이번 달은 좀 혼란한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OBV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비트코인 장세를 예측하는 사람, 그리고 돈 알트, 그리고 몇몇의 제가 이제 많이 추종하는 능력 있는 차티스를 얘기를 이제 따라서 이제 종합을 해보면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48,000달러까지 빠르게 회복을 못하면 이게 하락을 해서 점진적 하락을 해서 44,000달러에서 43,000달러 요 언저리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뭐 하루 이틀 만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녹아내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뭐 비트코인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모든 알트코인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건 요거를 지지하면 상관없는데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받아서 나쁘지 않은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그냥 재미삼아 이제 보시면 되고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차트라는 게 100%뭐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지금 현재 코로나 어떤 그 백신에 관한 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방향성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좀 약간 여러분들이 좀 이 뉴스를 보시면 좀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 뉴스인데 이게 속보로 나왔어요. 속보로 나왔는데 이 FDA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데잖아요. 특히나 이제 백신 관련해서 지금 승인 내주냐 안 내주냐 뭐 모더나 뭐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뭐 한 가지 백신은 이제 승인 내줬잖아요. 그래서 이걸 맞으면 뭐 그것에 관해서 보장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거 담당자분이 자 백신 이제 승인 내준 담당자분 그리고 이 FDA에서 여기 10년 이상 근무하셨던 부국장분이 이 두 분이 이분도 이제 고위급 이사거든요. 근데 이분 둘 다 앞으로 퇴사를 하세요. 여기서 사임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왜 사임을 할까요? 지금 현재 되게 중요한 상황인데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한간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 본 건데 FDA에서 뭐 그런 얘기를 했다네요. 뭐 백신을 맞는데 백신을 맞고 나서 부작용 생긴 거에 관한 거는 뭐 각자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표명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에서 부스터샷을 맞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이 3차 접종까지 가야 되는 현재의 상황인데 그러면 신뢰도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사실은 백신 접종에 관해서.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의 FDA 핵심 뭐 국장이자 부국장이 자리를 사임한다는 얘기는 혼란을 가중할 확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일관성 있는 정책을 피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코로나에 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아마 이 해결하는 게 솔루션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마 양적 완화하고 연결되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포브스 크립토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보이저 거래소로가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골드만삭스가 이제 전략적으로 투자를 진행했었죠. 보이저 거래소. 서클사도 배후에 있고. 자, 근데 보이저 이 디지털 거래소랑 프랑스 암호화폐 거래소 LGO가 9억 달러의 토큰 합병을 완료를 했습니다. 뭐 이게 포브스 크립토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보이저 거래소의 거래소 토큰이 VGX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버지 코인이 아니에요. 버지 코인이라고 따로 있는데 VGX라고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뭐 시세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얘도 아마 안정적으로 아마 우상향할 확률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해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뭐 BNB는 되게 많이 올라갔으니까 FTT도 한간에는 지금까지 많이 못 올라갔으면 아마 향후에 더 많이 올라갈 확률이 높고, VGX 이런 것도 눈여겨보시고, WRX는 뭐 제가 예전서부터 되게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코인베이스 주식 요런 거는 미래를 보고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그렇게 그냥 하시면 돼요. 지금 당장 뭐 크립토 시장이 뭐 잠깐의 그냥 고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다시 탄력이 붙고 다시 거래가 활발하게 되면 아마 저 거래소 토큰 가격들이 아마 들썩들썩 하기 시작을 할 거고, 그리고 뉴욕타임즈의 이게 마지막 뉴스인데, 우리는 우리나라 정부만 뭐 국민연금이 뭐 향후에 파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 또한 이제 국민연금을 내고 있지만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국민연금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조금 지나면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해서 내고 싶지 않긴 하지만 어쨌든 내야 되잖아요. 한국 땅에 사는 동안은. 근데 우리나라에 국한된 얘기는 분명히 아니다. 전 세계 정부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대유행으로 수입이 고갈되고 미국의 가장 중요한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중 하나가 추가적인 부담이 가해지면서 사회보장이 이전 예상보다 1년 빠른 2033년에 고갈될 것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가장 부강한 나라가 어딘가요? 미국이죠. 근데 미국도 또한 이런 얘기가 뉴욕타임즈에 지금 흘러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럼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많이 할까요? 자기가 지금 내고 있는데. 네.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가상자산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는 어쨌든 미래를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뭐 얼마가 올랐네, 얼마가 내렸네, 이것도 중요하죠. 당장 내 배가 고프니까. 근데 향후 미래 사회가 하여튼 이렇다는 거죠. 예. 미국 경제가, 미국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가 저는 이거 처음 봤거든요. 사회보장 시스템이 뭐 2033년이면 고갈될 것이라, 이거는 저도 이제 처음 한 사실이에요. 우리나라만 이게 국민연금 뭐 재단이 고갈될 거다, 자금이 없어질 거다, 못 받을 거다 이런 얘기 도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미국까지 이런 얘기 돈다는 거 보니까 참 앞으로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겠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뭐 코인으로 돈을 벌면, 아니면 몰에서 뭐 연봉이 1억이 넘으면 좋다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결국에 이 사회보장제도가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이렇게 뭐 안전한 어떤 그 기금 재단이 확고하지 않으면 결국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부자 증세를 할 수밖에 없어요.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정부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데, 말 그대로 1억을 버는 사람이, 연봉 1억을 버는 사람이 이것저것 찻대고 포대고 다 하면 한 달에 가져가는 돈이 650원절인가? 630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거기서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는데도 이 연봉 2억짜리는 세금 비율이 50%를 뛰어가요. 근데 국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요. 그 세금 비율이 올라가는 거는. 그래서 어쨌건 향후 사회가 진보돼서 올라가면 그렇게 아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부익부 빈익분도 가중되긴 하지만 많이 버는 사람도 많이 뜯어가게 되는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제가 더 확실히 제 생각을 이제 자리 잡게 됐거든요. 그래서 뭐 크립토 시장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이런 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건 흐름을 보여드리려고 이제 영상에서 이제 요즘엔 이런 거를 좀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왜냐면 개별적인 뉴스들이, 호재거리들이 나온다고 해도 임팩트 있는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은 롤러코스터 장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설상 비트코인이 만약에 48,000달러를 빨리 회복을 못해서 43,000달러, 42,000달러까지 떨어져서 당분간 뭐 몇 주간 뭐 안 좋은 장세가 설상 나온다고 하더라도 너무 실망을 하지 마시라. 우리가 바라는 건 10월달, 11월달, 12월달, 그리고 양적 완화는 반드시 할 수밖에 없게 지금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지는 단계니까 그렇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일상생활 하시면서 그렇게 보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